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방금 보신 대로 북한이 서해 NLL을 넘어서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서 사살한 뒤 또 시신까지 불에 태우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북한군의 만행,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정부의 대처,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벽 유엔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바 있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짚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다가 이 같은 참극이 벌어졌는지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망한 공무원, 이제부터는 A씨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A씨가 잦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북한 측으로 표류하게 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이를 둘 둔 가장인데 어떤 연유로 월북했다고 단정하느냐라고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고 얘기를 하자고 네. 여야 모두에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척을 넣으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인 것이고, 이것이 또 북한한테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과 국정 혼선으로 빚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정쟁에 활용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차근차근 따져보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눈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장에서 시신을 불태운다. 그거는 좀 만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서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져보자는 얘기인데, 우선 지금 나온 얘기는 이 어업 지도선을 타고 있던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스스로 신발을 벗고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부유물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직장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어떤 배에서 뛰어내려서 북한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부유물을 타고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국경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부유물을 타고 거의 하루 정도를 부유물을 타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박근혜에서 발견해가지고 멀리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다. 그러겠죠, 그죠? 어떻게 왔느냐? 월북하려고 한다고 했겠죠. 안 그러면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체포 6시간 뒤에 네. 북한의 경비정이 와가지고 멀리서 사살해버렸습니다. 멀리서.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살해버리고 그 부유물과 시신을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며칠까지 넣은 얘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 볼 때는 놀랄 일이고 만행인데, 제일 큰 포인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왜 북한으로 가려고 했는 것이 사실인가? 월북이 사실인가?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모르고 갔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을 봅니다면 그것도 확인할 대목이고, 그럼 북한에 가서 북한은 왜 이걸 월북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 정부나 딴 데 연락을 하지 않고 불태웠느냐? 일가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긴급포고로 최고 사령부의 긴급 지시로 국경 지역에서 1km 이내에 접근하는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서도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네. 평가할 문제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우리한테는 만행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아직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실종된 공무원 A씨가 타고 있던 어업 지도선 현재 해상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뭐 어떠한 물건 등등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이 조사 결과 뭐 밝혀지게 되면은 그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일련의 일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충격적입니다. 네.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 26일 날 북한의 이제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사회안전부 포고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 1km, 국경에서부터 1km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은 신원에 상관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살.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이런 포고령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아무리 이 코로나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살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키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갖다가 국가 안보하고 동일시적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서 그 보도를 예전에 한 2주 전에 봤을 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했는데 실제로 월북하는 사람을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은 이제까지 민간인을 북한이 사살한 적이 없거든요. 박왕자 씨 사건을 예외로 하면은. 네. 그렇다면 아마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라면은 공무원 아닙니까? 월북한 사람입니다. 그럼 북한이 체제 선전의 도구로 아마 활용을 했을 텐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세가 어떻게 이렇게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 세계로부터 좀 지탄을 받을 일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시국에 또 월북을 한 걸로 보여요. 현재까지는요. 뭐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뭐 신발만 놓고,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도박빚으로 월급이 압류돼 있는 상태, 그리고 4개월 전에 그것 때문에 이혼한 상태, 뭐 이런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가 네. 지금 아무래도 월북의 사유가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나라로 오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있고 또 수감했다가 뭐 처벌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 그걸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고 난 뒤 북한 정상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을 보더라도 인명, 인권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같은 체제, 그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측 대응을 놓고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군은 거의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합동참모본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이렇게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다. 만약 그런 판단을 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이 답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군 당국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갖다가 네. 뭐 통신망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 좀 방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외에는 북한이 월북하려고 하는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 총을 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 당국이 좀 방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살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을 태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돼서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게 정당한 어떤 화장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거의 짐승만도 못하게 그냥 불태워서 네. 해상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 당국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면은 물론 뭐 통신선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소통할 통신선이 없는 게 이럴 때는 한탄스러운데, 만약에 통신선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민간인 한 명이 표류됐다, 실종됐다. 혹시 글로 가면 우리가 데려갈 테니 언제든지 연락 줘라.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했을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분명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논란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지난 21일 낮에 이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던 선원 A씨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수색에 나섰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군에서는 이제 어제 오후부터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사살이 됐고 시신이 불태워진 정황까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종전선언 지지를 전 세계에 호소했던 그런 내용이 담겼었죠. 이 부분 어제 새벽 1시 한 30분경에 이제 사실 사전 녹화로 이제 방송이 된 내용인데 과연 이 부분을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 오전에 국방부가 이 실종자 피격 후 불에 태워진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청와대의 유엔 총회 연설과 맞물려서 이 같은 발표가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평론가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군 당국이 지금 하는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저는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도 지금 관련된 정보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 북한이 이 사회안전부가 긴급 지시를 내렸구나. 무조건 사살하라고. 이 국경지대 1km 이내에는 무조건 사살하라. 알면 군 당국이 정보 당국이 이거 몰랐다요? 그리고 군대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분단 상황에 북한에서 최고사령부가 내린 지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군은 뭐 하신 겁니까 그동안에? 말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이 관련된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봤어야 되는데 배에서 실종되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갈 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군 당국은 서해상을 지키고 있는 군 당국은 그건 뭐 합니까 그거는? 그리고 심지어는 네. 21일 날 오전 11시 반에 그 슬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오후 3시 40분쯤에 북한 선박이 그러니까 이 사람 공무원을 신문하고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드러났고 네. 밤 9시 40분 정도에 사살을 했어요. 밤에 사살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 당국은 불빛을 봤답니다. 배가 불태워지는 걸, 그 시신이 불태워지는 걸 봤다 그래요. 그럼 실시간으로 우리 군 당국은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발표도 또 며칠 미뤘습니다. 이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같이 맞물려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문제는 아직 진실을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 쪽에 잘못도 있고 북한도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본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따져볼 문제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할까 말까 유엔청이 저는 이건 아니라 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유엔에서 종전선을 얘기한 것은 저는 절묘한 타임이라고 봅니다. 절묘한 타임입니다. 지금은 10월 달에 이제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뭔가 변화를 도모해야 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다음 달 초에 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딱 적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질타하는 얘기는 그거는 너무 오버하고 심지어 하태경 의원은 자국민 사망 사건 발생했는데도 종전선언. 저는 이런 발언은 정말로 정치꾼들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종전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남북 간의 국경지대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자국민 사망 사건 발생했으면 이런 선언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국내의 크고 작은 남북 관계를 결국은 국제 문제로 또는 이 안보 문제로 희화화시키면서 네. 정치권의 일부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저는 옳지 않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대통령이 몰랐다고 얘기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인지했지만은 대통령이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 당초에 예정됐던 유엔총회 연설은 당당하게 기조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끝내고 난 뒤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은 15일에 사전 녹화가 됐고 18일에 유엔으로 보내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보고를 청와대에 받은 때에는 이제 아마 그 유엔 총회 연설이 연설이 있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이 같은 사안을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제 아침엔 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 합참의장이라든가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진급식이 있었는데 이때도 대통령 사실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평화의 시대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사실 우리가 야만 국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북한과 우리 사이에 뭐 이념, 어떤 그다음에 안보 이런 측면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야만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하고 이번 그 탈북 월북자에 대한 사살 문제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측에 대해서만 총을 그렇게 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종전선언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 아까 포고문 8월 26일 날 북한의 사회안전부가 발표한 국경지대 1km 이내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살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떠냐? 혈맹 관계예요. 혈맹 관계인데도 1km 이내 접근자는 사살하겠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북한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 국가다. 야만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야만 국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당근과 채찍이 다 필요한 거죠. 네. 채찍만 가지고 막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당근만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북한으로 인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군 당국이 내려오는 적에 대해서 또 올라가는 민간인에 대해서 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군이 이번에 그 민간인이 월북하도록 놔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야만 국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한 민족이고 또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남과 북 사이에 만약에 한 라인이 있었다면 불과 2년 전에 네. 한 라인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항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민간인이 지금 없으니 그쪽 군부대에서 수색해달라라고 긴급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좀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이나 북한과의 대화 이런 네. 부분도 우리가 야만 국가를 대할 때는 당근과 채찍이 다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또 한 번 생각나게 하는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왜 종전 그리고 평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발빠르게 또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민주당은 좀 늦었습니다. 오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면으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을 했는데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뭐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은 네. 민간인이 물론 뭐 월북을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대화하다가 사살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분할 일이죠.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북한의 포고령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네. 여하불문 어쨌든 민간인 아닙니까? 저항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기로서니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좀 그런 점에서 11시 군 당국 발표 이후에 민주당이 좀 빠르게 대처를 하고 규탄을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앞으로 여야 이 문제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아마 이번 추석날 또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예감과 다른 내용은 추석 연휴 내내 싸울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근거 없는 얘기가 막 쏟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월북을 했던 이 공무원들의 신상까지 다 틀릴 겁니다. 아마. 좀 걱정됩니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모두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팩트만 얘기를 하시라. 혼란스러운 우리의 국정 난맥성을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네.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북한의 이 만행을 규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나 우리 정부 당국의 늦은 대응, 네. 또 심지어 군 당국의 어떤 그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타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까지 했느냐, 무슨 이 판국의 남북이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유엔 연설에까지도 아마 비판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민주당은 더 이상 그만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엄정하게 규탄을 하면서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예상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당분간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아주 그 적대적인 그런 그 정쟁으로 네.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판에 쏟아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 여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평론가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하면은 남북 간에는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도 했고요.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민간인에 대한 적대 행위거든요. 이 공무원이 총을 들고 있었다든지 뭐 다른 거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최소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헤엄을 쳐서 혼자서 그냥 민간인입니다. 그걸 코로나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에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선언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불타온다고 얘기하면은 네. 이건 남북 간에는 이건 앞으로 더 할 말이 없는 대목이고 그 대목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하게 북한에다가 네. 경고를 하고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정치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쟁보다는 네. 어떤 논쟁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실패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항에 대해서 그 문제를 따지고 물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서로가 내탓하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국방부도 있고요. 네. 국가정보도 있고 정보원도 있고요. 또 사회 관련돼 있는 군 관계자도 다 했습니다.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국회의 본연의 일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네.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아마 계속해서 전해질 것 같습니다. 뉴스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